여러분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가구 이상 월 평균 보험료가 83,000원이라고 합니다. 4.9%나 증가한 수치인데 이 가계 소비 지출이 0.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뭐 허리띠는 다들 졸라매고 계시는데 네네. 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네, 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보험료 내는데 이렇게 내는 보험료 꼬박꼬박 보험료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톡톡 보험 설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월 평균 보험 해약 환급금 규모 1조 5천억 원대. 믿고 넣은 보험,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기는 어렵다면 보험은 쇼핑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후회 없는 보험 가입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산관리 및 보험 전문가 김영환, 금융서비스 총괄 매니저 장미순, 좋은 보험 가입하기 운동본부 최규재, 재무설계 및 금융 컨설턴트 정일신, 4명의 보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회 없는 보험 가입 전략인데요. 기존의 보험 가입자분들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후회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라기보다는 네네.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 가입에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보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포괄적인 치료비를 확보하는 실손보험. 그죠? 두 번째는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생활비의 보전을 위한 진단금 보험. 세 번째는 이제 수술에 대한 보장, 입원에 대한 보장, 마지막으로 약간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린 자녀한테 네. 실손보험과 진단금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의 형태의 사망보장을 먼저 가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입 순서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다르게 가입되는 경우인데요. 나는 지금 저축을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되는 네네.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축보험과 보장보험이 다른데 네, 그거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보장이 다 된다는 그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죠. 알고 보니 보장받기 힘든 CI 보험이었던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전화나 홈쇼핑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이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있을까요? 뭐 그리고 뭐 지인이나 어떤 아는 분의 소개로 인해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보험료가 크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작다 보니까는 쉽게 거절을 못 하니까 가입을 했는데 그분이 또 찾아오세요. 한번 가입을 했으니까 또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다수의 비슷한 성격의 나한테 필요 없는 보험을 여러 건 넣다 보면 제대로 하나 넣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최규지 전문가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지인이 가입을 권유했을 때 거절하는 방법 혹시 노하우 있으신가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쨌든 정으로 이끌려서 네, 가입을 네. 많이 하시니까는요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 테니까 좀 전화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단호하게 네. 한 번쯤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사실. 자, 그렇다면 보험 후회 없이 가입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만나보시죠. 자, 보험을 알려주마. 후회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저희가 같은 보험이라고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장점, 손해보험사의 장점 위주로만 분산해서 가입하고 보장이 중복되지 않게 가입하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내 지인이 어떤 회사에 다니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따라가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똑똑하게 이제 내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장점, 단점을 잘 구분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보험, 손해보험 따로따로 들어야 되는데 지인이 생명이면 전부 다 생명,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 전부 다 손보 그렇죠. 네. 그 보험을 분산 가입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생명보험회사 쪽으로 유리한 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망보장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사망의 원인과 보장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는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술비 보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1종에서 5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은 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에 대한 그 보장을 거의 5,000가지가 넘게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는 보장의 폭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금보험인데, 우리가 연금을 개시를 하고 나서 내가 100살까지 살든 200살까지 살든 계속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손해보험사에도 손해보험사만의 장점이 있겠죠. 손해보험사의 장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아주 폭이 넓고 기간이 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혈관 진단비라는 건 뇌혈관, 심혈관에 관련된 진단비인데요. 생명보험사보다는 폭도 넓고 또 오랫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 근데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 장애를 기본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짜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어디가 좋을까요? 이 암보험, 암진단금에 대해서는 양쪽 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약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의 장점이라면 암보험을 취급해본 경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암보험을 취급해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다소 좀 신속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보험금 지급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들을 조금 이제 보장에서 조금 제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식기 관련된 암이라든지 대장암의 초기암인 대장전막내암을 좀 이렇게 제외를 한 추세인데, 하지만 이런 초기암들은 큰 치료비가 필요하지는 않는 암들이라서 네네. 소외감을 제외됐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반암의 진단 범위가 좀 더 넓은데요.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 4가지만 딱 제외를 합니다. 어떤 네. 게 제외되냐면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체 암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금으로 보장을 현재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나는 완벽한 보장을 원해라면 생보, 손보 나눠서 조금 진단금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군데 회사만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명보험사 쪽으로 암 진단금을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종신보험이 필요하면 무조건 생명보험사, 그리고 암도 생명보험사가 약간 유리하다. 네. 그리고 혈관질환은 손해보험사 쪽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후회 없는 보험 가입 전략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보험을 알려주마 후회 없는 보험 가입 전략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적시적기 연령대별 맞춤 보험입니다. 이 보험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입 시기, 가입 때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나이별로 유리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미성년자 기준을 네,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만약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면 15세 이전이냐, 15세를 좀 넘었느냐를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되 보장의 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이 100세 정도로 충분히 좀 길게 설정하시기 바라고요.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하시되,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에서 대부분의 보장이 다 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암에 대한 보장, 뭐 수술 보장, 입원 보장이 주계약에서 되는데, 나머지 특약들은 너무 군더더기가 많으니까 생명보험사 상품은 주계약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손해보험사 상품을 통해서는 실손이나 혈관질환 진단금을 꼭 가입을 하시되,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꼭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나머지 이제 상해와 관련된 추가 특약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장이 아주 촘촘하게 잘 짜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15세를 넘어가게 되면 네네. 상품은 어린이 보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성인 보험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 상품은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는 게 보장의 금액이나 보장의 범위가 좀 더 유리하시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금이 좀 필요하다라면은 성인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전혀 필요 없다라면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허혈성 심장질환